네,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저희가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의 이양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 말이에요. 오늘까지 흘러내리면 뭐 3, 4일째 흘러내린 건가요? 영 힘이 없어요. 네, 일단 뭐 계속 힘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어제 이제 그 페드 회의 이후에도 이제 계속되는 달러화 강세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를 네. 꺼리게 하는 네. 그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뭐 달러 인덱스에 뭐 그대로 뭐 동의의 그 같이 역동조화가 뭐 계속해서 걸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는 일단 뭐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오늘 출연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 출연했을 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2 그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썼거든요. 22 통화정책회의는 아무래도 이제 그 추가적인 약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아니라 원화에 대한 약세가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키움증권의 10월 그 전망치가 네. 2,000포인트와 2,150포인트로 이렇게 있습니다. 2,000포인트가 거의 다 왔어. 그래서 그게 유효한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10월 달에 증권사들 서베이 봤더니요. 네. 나름 제일 긍정적인 쪽 중에 하나가 키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키움은 항상 희망을 주는 증권사. 밝죠. 항상 밝아. 대한민국 최고의 네. 증권사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 얘기 잠깐 좀 하고 들어가겠는데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오늘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은요. 그나마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표들이 좀 불안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고요. 사실상 중요한 것들은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혹시 유가 좀 챙겨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봤는데 유가 그 차트를 딱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실 겁니다. 물론 네. 이제 오펙에서 뭐 재고량이 뭐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달러 인덱스하고 이제 그 WTI 가격을 네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가져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게 뭐야? 달러 인덱스 저기요? 네네. 지금 보시는 게 네. 달러 인덱스고요. 한번 보게 되면 계속 이제 강세에 대한 흐름이 뭐 FOMC 회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당연히 이게 강세로 가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변동성을 이제 크게 나타내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래도 여기서 유가도 이제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죠. 박스권을 가져가면서 뭐 박스권을 가져가지만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추가적으로 수치 좀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겠는데요. 우리 시간은 이제 새벽에 이제 정리해 보면요. 텍사스 중진류라서 이제 미국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그 유가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3.4%나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91달러 초반으로 들어갔고요. 예. 브렌트는 이제 런던입니다. 런던 브렌트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데요. 2.45%나 급락하면서요. 94달러대를 딱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하루 하락폭으로 보면 2012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근에 훅 떨어졌어요. 하루로 보면은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분기로 보면 분기로 보면 지금 무려 16%나 떨어졌어요. 브렌트가요. 그만큼 유가가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이 일단 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전체적으로 오페크의 생산이 증가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얘기해놨던 미국의 미국의 그 달러와의 강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쪽에서의 원유 생산 그것이 셰일가스가 됐건 샌드오일이 됐건 간에 그런 쪽에서 잘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가장 이제 부담스러운 일단 그 흐름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 시장에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 하나 볼 수 있어요. 네. 심벌을 보내는데 CVX 쳐보세요. CVX. 네, CVX. 네. 쉐브론. 네, 이게 쉐브론인데 좀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쉐브론이 이 주가 훅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보면 한 15% 떨어진 거예요. 네. 이게 그만큼 쟤네들이 그 미국에서 그런 석유 관련 주식 떨어지는 거 하나 더 볼까요? XOM 쳐보세요. 네. 엑소가 아니라 XOM. 엑소모빌이죠. 이제 제가 불러드린 거는 미국은 코드가 아니라 심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심볼을 불러드린 겁니다. 그래서 심볼을 이제 저는 좀 알죠.
저는 한 100개 정도를 네. 알거든요. 잘 쳐보는 거. 근데 시청자분들은 이게 모르더라도요. 그냥 아시는 단어 좀 치면 자동으로 대부분 생성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이것도 주가 훅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좀 내려가고 있다. 같이 좀 내려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닌 거. 또 하나 여기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들어간 것이 플러스로 양념으로 들어간 것이 중국의 경기 부진이다. 이 부진이 지금 전체계적인 유가의 하락의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은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지만은요. 네. 석유화학 업종이라든가요. 이머징 마켓 전체에서 이런 쪽에 좀 많이들 갖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은 약간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 기대 지수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주세요. 수치 중에 그것도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뭐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 지표 그렇게 해서 양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소비자 기대 지수도 꺾여 있고요. 네. 주택 그 가격 지수도 7월달 지표긴 합니다만은 네네. 오로지 예상치보다 이제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봐서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임금의 상승 속도가 좀 더디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라고 네네. 보여지고 있고 기대 네. 지수가 둔화되는 것은 이제 뭐 양적 완화 종료를 앞두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에서 경제 지표들 뭐 심리 지표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기대 지수에 대한 쪽도 좀 약했다라는 거. 그 심리 지표가 아닌 실질 지표인 주택 가격이 좀 약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시점이 빨리 다가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저희 좀 잠깐 해볼까 오늘 그 아이폰 6가요. 지금 네. 이제 최대 이슈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에요. 네. 중국에 언제 이제 들어가냐는 건데요. 제가 이제 초인가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그 텐센트의 보도를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로이터에서 얘기한 거. 메리순이다. 곧 단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결정이 났어요. 10월 17일부터. 그러니까 노트 포더만 빨리 판다 이러다 네. 보니까요. 애플도 이제 한다는 거죠. 팀 쿡이 상당히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 저도 직접 들었는데요. 뉴스 하는 거 들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10월 17일부터 판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예약 주문 10월 10일인데요. 값은 뭐 상당히 더 비싸게 나왔어요. 6 같은 플러스가 뭐 바로 $1,000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보다는 거의 한국 돈으로 보면 한 25만 원, 30만 원 차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사갖고 좀 빨리 넘어가고요. 중국에서 팔면 돈 버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는 비싼데도 얼마나 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LG 디스플레이 훅 빠지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는데요. 지금 재미 들렸어요, 이분이요. 네. 이분이 스탑 애널리스트 같은 데 가서 왔대. 네. 요즘 이 증권사에서 이만한 분 없다. 네. 최고의 그 증권사를 최고로 유명하는 아이모 증권사가 있는데요. 네. 아이모 증권사죠. 아이모 증권사의 이모 애널리스트께서 네. SK하이닉스 훅 보냈잖아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훅 보냈네. 그러니까 봤어요, 그거? 돌아가면서 아주 돌림방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 재미 들렸어요. 예, 봤는데 일단은 LG전자와의 이제 괴리도가 이제 벌어졌다. 쿼트예요. 분석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1.2배를 상회하는 구간도 있었으나 실적이 잘 나오는 구간에서 PBR 1.2배는 뭐 상단부가 아니겠느냐라는 것. 또 이제 거기다가 LCD 업황이 이제 그 재고 축적 사이클이었다. 그러니까 업황 개선이 아니었다라는 시각.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애플 제품은 계절성 제품일 뿐이다. 내년 1분기 되면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훅 꺾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지금 네.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내년 1분기도 꺾일 거기 때문에 연말부터 조심해야 될 걸 뭐 이런 거잖아요. 네. 하여튼 이모 애널리스트 네. 대박 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네. 인기남으로 네. 등장하고 있어요. 요 얘기는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우리 못한 특징주나 이런 거는 이분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분이고요. 지난주에 못 뵈니까 우리의 지식 레벨이 좀 떨어졌어. 그러니까요. 그죠? 지식이 훅 떨어졌어. 방송에서 할 얘기가 없어. 오늘 에너지 충전하가도 가겠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2주 만에 등장한 바로 이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고급져요. 네. 기업 키움 리서치 인사이트. 제가 또 인사이트란 말 자체의 뜻을 좋아하잖아요. 네. 뭔가 인사이트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죠? 내용도 있어 보이고, 이 정도로 인사이트를 말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두 분밖에 없습니다. 키움증권이에요. 네. 다 두 분밖에. 전국에 두 명밖에 없고요. 그분을 바로 모시고 있는 바로 전 지자 원자 이코노미스트 겸 투자 전략가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지난주에 흐뭇했어요. 지난주에는 국방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어요. 아유. 지난주에 우리 또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요. 지난주에 이분이 안 나와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네. 대한민국 국방은 튼튼해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지난주에 못 나오셨던 거는 바로 민방위를 갔다 오셨어요. 예. 요즘 민방위 교육은 어때요? 담배 피셨죠, 가서? 아니요, 담배 끊은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진짜로, 진짜로 끊었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민방위 갈 때는요. 예. 민방위 갈 때는 민방위 몇 년 차예요, 지금요? 5년 차인가? 5년 차면 그래도 교육이 많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초년차에는요, 자주 갔거든요. 자주 가고 막 8시간 막 이렇게 갔어요. 또 한 번 안 가면 뭐 12시간 들어가면 그런 게 페널티가 있는데요. 8시간, 12시간 아깝잖아요. 네. 억울하고 돈 벌려는 사람은 아쉽잖아요. 아쉽죠. 네. 그러니까 누가 또 와서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십몇 년 전에 불과요. 네. 손을 번쩍 들어. 네. 손잡고 같이 가. 요즘도 정관 수술하거나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요즘은 없어요? 예전엔 십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정관 수술하러. 민방위 훈련조차도. 왜냐면은 이제 대신에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야간 민방위가 생겼고요. 야간. 그리고 주말 민방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간다며, 온라인. 온라인은 아니고, 온라인은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그것조차도 안 되면 이제 벌금인데, 이제 저녁에 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아니면은 이제 아예 이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이럴 때 하는 또 코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코스로. 오늘 이승원 대표가 네. 컨디션이 안 좋아. 왜요?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얘기해야지. 네네. 키움증권의 리서치 센터장 이런 분 들으면요 속상하지. 네. 왜요? 전지현님이 네. 주말에 하고 아니요. 저녁 때 해서 네. 업무에 방해 안 해도 될 거를 왜 근무 시간에 갔니? 이놈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는 이제 저같이 이제 불필요한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직장인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키움증권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다. 가야죠. 당연히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지 지금. 얼굴 빨개졌어, 자기가. 네. 리서치 센터장. 아무도 생각을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꺼내, 자꾸. 내가 리서치 센터장이면 그럴 거거든? 야, 누가 근무 시간에 민방위를 가니? 그러겠지? 누가 근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예비군조차도 방법을 찾아내서 그러겠죠. 근데 그건 그렇고요. 지난 한 주 동안, 한 주 안 오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달러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다가 홍콩도, 우리 전전이만 계니까 홍콩도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주시장도 안 좋아요. 2,000포인트 될까 막 깨질까 말까 하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좀 이해되는지 큰 틀에서 보고 오늘 주제 넘어가죠. 예, 달러부터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그림 하나만 좀 띄우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최근에 달러가 가는 이유는, 달러가 강세가는 이유는 그 미국에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최근에 보면 지난달 18일을 기점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달러가 강세가는 거는 뭐 여러 번 그때도 한 2, 4분기부터 말씀드렸지만 네네. 한 9, 10월이면 그때 말씀드렸던 게 ECB가 액션에 나올 거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 그러니까 내일 현지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있는 ECB의 그 액션. ABS랑 제가 봤을 때는 ABS랑 커버드 본드 한 5천억 유로 정도 사줄 것 같고요. 그런 계획을 발표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QE 형태에 조금 가까운 국채 매입을 약간이나마 가능성은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당장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기대가 이제 유로화를 약세로 만들면서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있는 건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달러가 강세가면서 이머징 시장이 약간 조정 압력을 받았는데 이런 기대가 오른쪽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까? 예. 이런 달러에 유로 네. ECB가 10월에 액션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풀리 다 반영됐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달러에 대한 투기적 롱 포지션이 레코드 하이입니다, 지금. 스프레드 상단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ECB가 돈을 뿜겠다는 기대는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로 ECB가 돈을 딱 뿜으면요. 그 순간에 달러가 약세가고 유로가 강세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경제학에서 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는 최고의 학파가 이제 합리적 기대 학파인데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정도로 하면 시장이 이미 다 가 있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이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로가 이미 약세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세를 더 보내버리려고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릴 때 이미 시장 금리는 빠지고 있죠. 네. 더 빠뜨리려고 그러면 시장의 기대보다 더 세게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즉 ECB가 굉장히 강한 액션에 시장의 기대를 훨씬 상회하는 액션을 취하면요. 유로가 더 약세를 갈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 그래요? 보시면 미국이 가장 빨리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는 시장의 기대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QE를 단행했고 그걸 4번이나 단행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드라기 총재 보시면 작년부터 그러지만 조금 하고 말은 해놓고 조금 하고 지켜보고 나중에 또 하겠다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로존은 태생적으로 시어머니가 너무 많습니다. 네. 하지를 못하는 거죠.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분데스방크도 돈 쏴도 될 것 같다 얘기는 또 뭐 어제부터 또 얘기가 또 바뀌더라고요. 네. 너무 그러니까 ABS랑 커버드 본드 매입은 5천억 유로 정도는 할 겁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금융 측면에서 신용 경색을 막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금융 측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 측면에 디플레이션을 가고 있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을 막아주려고 그러면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페드가 계속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나 QE를 한 건데 지금 유로존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금리를 국채 같은 걸 엄청 사줘야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유로존 국채가 사실은 별로 찍은 것도 별로 없고 각 국가별 국채가 있고요. 네. 뭐 어떤 국채는 사주고 어떤 국채는 안 사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하나 있고 이미 독일 국채 금리는 낮아져 있고요. 뭐 어디 가서 사기도 좀 그렇고요. 많이 살라 그래도 시어머니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못 삽니다. 즉 시장에다 진짜 유로화 약세를 많이 보내버리려 그러면 QE 형태의 그런 양적 완화를 굉장히 시장의 규모를 뛰어넘는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한 커버드 본드랑 ABS 매입 정도는 가능한데 이 유로존 국채를 엄청나게 사주는 이걸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 정도는 다 예상했던 거야. 또 그러면 드라기 총재가 내일 모레 나와서 그럴 겁니다. 또 지켜봤다가 또 이게 안 되면 또 하겠다 이런 정도. 그 정도는 바주카포 또 쏜다 네. 이렇게. 그 정도는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달러가 그렇게 되면 이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머징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에 외국인 수급상이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리고 이게 돈을 이제 뿜었습니다. 돈을 뿜으면요 이 돈이 유로존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유로존 증시가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은 돈을 뿜는데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유로존이 돈 뿜은 효과로 유로존 경기가 많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를 훨씬 충분히 상회하는 돈을 뿜었고 미국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미국 내에 돈이 글로벌 돈이 많이 들어갔던 거죠. 최근에 OECD 경기 선행지수 보시면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이런 쪽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요. 일본도 계속 나빠지고 있고 미국은 좀 견조합니다. 그럼 ECB에서 돈을 뿜으면요. 제가 글로벌 투자자라도 포트폴리오에서 유럽 비중을 이제 이런 기대가 풀리 반영됐으면 지워버리고요. 좀 축소하고 아시아 이머징 쪽으로 돈을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아 이머징에서 오히려? 어느 나라를 사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한국, 대만 사주는 거죠. 대만. 예. 중국은요? 중국은 지금 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거든요. 아니, 후광통 되면. 후광통 되면 중국 사죠. 후광통 되면 한국을 사고 싶어요? 중국을 사고 싶어요? 저 같으면 그냥 두 개 다 세트로 살 것 같은데. 아니, 말을 끝까지. 비중은 조금 어디들 더 사고 싶어? 그로스로 따지면, 그러니까 중국 마켓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주를 사주는 거거든요. 그로스를 보고. 근데 중국이 좋아지면 한국이 좋아지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국은 마켓이 쌉니다. 한국은 마켓을 사고 중국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식료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종목으로 사고. 예, 종목을 사는 거죠. 그 말 재밌네. 중국은 그로스를 사는 거고 한국은 밸류를 사는 겁니다. 그것 좀 적어놔. 네. 오늘 제목 나왔네. 한국은 밸류를 사고 중국은 한국은 밸류를 사고 예, 시장 전체를 사주는 거고요. 중국은 그로스 있는 종목 성장주를 막 사죠. 한국은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국내 이제 외국인 우리가 이제 22 통화정책 이후에 회의 이후에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쳐서 그럼 이제 지금 늘 얘기했던 시장의 이 구도가 무너질까요? 성장주 아니요. 하락하면서 산업재 올라오고 뭐 이런 게 그렇지 될까요? 않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만약에 그 밸류를 산다고 그랬으니까 통신주, 은행주 이런 쪽 사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은행주는 삽니다. 은행주는 왜냐하면 산다. 상대적으로 ECB가 돈을 뽑으면 글로벌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좀 오늘 물가 나온 거 보셨죠? 네. 근데 안 되죠. 관공세. 네. 우리나라도 내려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일단 부동산이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찍고 네. 밸류가 낮고 상대적으로 그나마 님이 글로벌리 괜찮거든요. 은행주를 사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소재 산업재를 살 거냐? 근데 뭐 싼 것도 어닝 대비 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네. 글로벌 범용화학은 잘 안 됩니다. 이게 특수화학이나 잘 되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믿어줄 수 있는 밸류는 어디냐? IT 자동차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당주 올해 엄청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배당주는 폭발 직전인데 저번 주에 정부가 네. 또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업보고서 제출할 때 배당 계획 명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 규모, 배당 얼마, 배당 성향, 배당에 영향 미치는 거 다 사업보고서에 쓰라 그랬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예. 건지. 이렇게 되면 연말에 배당 투자를 감안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 그러면 가장 국내에서 없는 주식이 지금 IT 자동차거든요.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은행, 계속 말씀드린 유틸, 통신 이런 유동성 장세 관련주들 이런 지금 계속 말씀드린 큐가 별로 없을 때는 성장주를 사거나 네. 네. 아니면 유틸 같이 부채를 감축해도 비용이 줄어드는 걸 사거나 네. 통신도 정부가 경쟁 그만하라고 이제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죠. 은행은 큐가 아니라 지금 대출량이 드는 게 아니라 상대적 님 매력이랑 비용 대선 상관없이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성장주 큐가 없는데 큐가 나오니까 계속 사주는 거죠. 이런 거를 계속 사주는 거죠. 그리고 큐가 안 나오니까 배당을 계속 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경기가 빨리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면 이 시장 이게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계속 이걸 사주는 거고요. 다만 이미 배당주랑 네. 중국 소비주가 이제 연초에 말했을 때는 별로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약간 부담을 느끼는 네. 거가 있으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밸류 부담이 없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랑 무관하게 기술의 발전 때문에 약간 그 수요가 일어나는 게 IT 반도체 소재에서 그게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러네. 이게 절대로 반도체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라면 종목이 퍼집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IT 업황 뭐 이런 그게 아니라 반도체가 이제 기술 발전이 되고 이러니까 특수가스를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쪽에 걸려 있는 것들만 그런 것들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게 진행된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액션이 나오고 ECB가 한 다음에 달러가 약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이러면 바스켓으로 외국인 들어오면 후반부에는 IT 자동차가 비트할 겁니다. 그 말이 나온 그 김에요. 후반부라는 거는 어느 제가 봤을 때는 10월 중반 넘어가면 10월 중반 넘어가면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러니까 포트를 체인지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여기 있는 거랑 이 중소형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이랑 반도체 소재 이런 것 좀 네. 집어넣고 이쪽에 앞에는 네. 통신, 유틸, 그 다음에 은행 이런 쪽들을 가져가다가 후반부 들어가면서부터는 소재 산업재 이쪽을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IT 자동차를 비중을 확대하는 게 훨씬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유리한 것 같고요. 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데이터 나온 거 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성장 중에 가장 큰 거는 에너지의 혁명을 갖고 올 수 있는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쪽에 큰 방향성이고요. 네. 뭐 쉐일 이런 것들 똑같은 거고요. 조금 그것보단 작지만 신성장이라 부를 수 있는 거는 뭐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유통 채널의 파괴를 갖고 오는 것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도 비슷한 거죠. 여기 인터넷이 있고 이게 매칭할 수 있는 SNS가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든 지금 하는 게 뭐 결제 시장 가고 막 이런 것 가는 거 보면 유통 채널 땅바닥에 있었던 유통 채널 계속 여기 가상 공간으로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진정한 신성장은 언제나 구성장을 파괴하거든요. 데미지를 먹입니다. 데이터 어저께 이제 좀 이제 그 매크로 분석하려고 좀 어저께 나온 데이터 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홈쇼핑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 야, 나랑 똑같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홈쇼핑 얘기했잖아요. 네. 데이터를 보니까요. 최근에 백화점주가 조금 올라가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가 도는 게 맞습니까? 백화점 쪽 데이터들이 소비 판매 안에 보면 백화점 쪽이 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내수경기가 이제 조금 좋아지고 조금 근데 이게 문제는 그쪽은 되게 슬픈 얘기지만 조금 좋아지고 이러면 베타가 큰 데가 고소득층 소비. 그러니까 부자들이 조금 좋아져도 자산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오르면 가난한 사람 부동산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없죠. 그렇지. 주식 가격 오르면 뭐합니까? 주식이 없는데. 근데 부자들은 그런 효과 때문에 양극화가 제일 처음에 턴어라운드 할 때 세게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백화점은 도는 게 맞더라고요. 베타가 좀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떨어졌으니까. 편의점 뭐 쏘쏘합니다. 슈퍼마켓 별로더라고요. 근데 슈퍼마켓이 별로인 거는 이미 채널의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그렇지. 네. 근데 홈쇼핑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석 달 동안. 근데 재밌는 게 홈쇼핑이 왜 깨질까? 경기가 아직 뜨겁지가 않은데 홈쇼핑이 그래도 저가 소비인데 하나 데이터가 무섭게 올라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세 번, 석 달 동안. 홈쇼핑이 이게 데이터가 올라와서 깨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입니다.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계속 채널의 힘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도 이제 직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려웠죠, 직구가. 근데 이제 뭐 알리바바 아니면 그런 게 자꾸 생기니까 직구도 편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신성장이 구성장 어디를 때리고 그때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장기적으로는 금융업도 잘 봐야 된다. 구글 금융업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알리바바, MF 알리바바도 민간은행 네. 뭐 허가 났잖아. 이런 쪽도 그러니까 신성장은 구성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통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게 신성장의 유통을 계속 확장하는 거죠. 땅바닥에 있는 걸 다 갖고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갖고 오다가도 백화점 세그먼트랑 이쪽 세그먼트랑 약간 틀린 거죠. 좀 네. 고급 소비에 자꾸 남는 거죠. 네. 백화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그 고급 브랜드, 그러니까 가서 사는 비싼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남아서 약간 세그먼트가 틀린데 신성장이 제일 처음에 홈쇼핑 같은 거 금방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빠지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근데 조금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국내에서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객층 자체가 그 나이 드신 분들 위주의 그 소비층이고, 저는 예전부터 다 뭐 옥시전, 인터파크 다 거기서 샀거든요. 옥시전, 인터파크 아니면 전부 다 거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GS샵이나 이런 홈쇼핑들도 사요. 왜냐하면 걔네가 할인 쿠폰을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요. 근데 사실은 그쪽이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네이버 지식 쇼핑 때문에 굳이 안 사도 됐었던 홈쇼핑에서도조차도 그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맞을까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최근에 온라인 쇼핑 쪽에서 많이 올라온 이유는 그냥 직구에 대한 쪽이 좀 많아져서 그런 쪽 아닐까요? 근데 그 직구를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게 옛날에는 직구를 별로 안 했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죠. 거기 뭐 직접 그 구매 그 물품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려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자꾸 알리바바 같은 게 생기고 알리바바 이제 시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내수에 있는 것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이버가 보여준 거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알리바바도 미국에 상장한 게 미국 가서 한번 이런 거죠. 그 문제는 어려웠던 게 쉬워졌어. 쉬워지고 있다는 거니까 옛날에 컴퓨터가 어려웠는데 윈도우가 쉽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홈쇼핑은 쉽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웠던 게 쉬워지니까 이게 약간씩 뺏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일단 데이터는 조금 더 트렌드를 지켜봐야 되는데 석 달 동안은 그냥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는 급증. 홈쇼핑이 깨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겠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근데 과거보다 조금 내수 경기 약간 턴어라운드 홈쇼핑의 민감도가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게 데이터로 보면 온라인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주가는 그런 방향, 그거를 일단 반영하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말씀드린 걱정되는 게 실적이 아니라 나중에 밸류에이션을 뺏어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그냥 저가 매수를 지금 밸류가 뺏기는 과정이네요. 밸류가 뺏기는 거네. 그래서 이 저가 매수를 빨리 하기에는 굉장히 성급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좀 조심하셔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바쁘신 분을 모시고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해야겠는데 첫 번째 하나는 제가 물어볼 게 아니라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요. 알리바바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지금 구글이나 들어가세요. 알리바바에서 번호 이런 거 쳐보세요.
네. 그냥 make money on 알리바바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쓰잖아요. 숱하게 나옵니다. 웬만한 미국 뉴스에서 그 기사를 안 쓰는 애들이 없어요. 엄청 쏟아집니다. 그만큼 알리바바가 대세를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분명하겠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서비스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전조님,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온라인 뭐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그래도 친하잖아요.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랑 매일 컨퍼런스 콜링 아침마다 좀 회의하죠. 짧게라도. 키움에 자랑하는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분 계시잖아요. 김지사님. IT에 또 몇 년 연속. 올해도 매일경제 올해도 또 탑으로 먹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언제나 쭉. 언제나 최고잖아요. 그분이 LG전자 디스플레이 뭐라고 요즘 코멘트하고 계세요? 그 얘기 좀 들은 얘기 있으면 잠깐만 털어주세요. 최근에 너무 어렵나? 아니요. LG전자 그냥 원래는 연초에 보셨을 때는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기회가 있다. 근데 이제 애플 나오면 좀 힘들지 않겠나 했는데 애플이 좀 생각보다 좀 별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미 근데 모멘텀은 상반기에 더 많았고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제가 들어보질 그래요? 제가 아침에 못 들어간 적이 좀 몇 번 있어가지고요. 그때 얘기하셨을 텐데. 예, 그리고 LG 이노텍 다 민방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네. LG 이노텍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LG 이노텍. 예, 뭐 LG 이노텍 내가 레포트 쓴 거 봤지. 예, 삼성 전기록 혹시 못 들어? 레포트 쓴 거 말. 레포트는 좋게 쓰셨잖아. 안 좋게 쓰죠. 안 좋게 썼나? 삼성 전기 안 아니 삼성 아니래? 예. 나 의견 바꿔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다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개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세트가 잘 안 팔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부품회사 좋을 리가 없어요. 김 지사님이 안 된다면 나는 내년 1월 1일 날 추천 관심술 올려놓은 거 안 하는 걸로 바로 마음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언제라도 그렇지만 전주원 이코노미스트가 온 날은 저희도 많이 도움을 받고요. 시청자분들한테 아주 명쾌한 얘기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한 의견. 그리고 어떤 분이 쓰셨어요. 고급진 용어. 고급진 용어. 오늘 얘기 나온 것과 두 가지 정도. 방송이 있었죠. 고급져죠.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유통업의 파괴. 밸류를 이제 뺏기는 과정. 그러니까 유통업의 파괴. 그리고 신성장은 구성장을 파괴한다. 진정한 신성장은. 진정한 신성장은. 오늘 아주 내용도 좋았는데요. 아까 그 특징들을 몇 개 못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이슈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다음 카카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합병을 했잖아요. 같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시장은 어떻게 그 다음에 대한 평가 한번 해보죠. 일단 뭐 다음에 대해서는 그 온라인 O2O라고 하죠. O2O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만발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이제 깔아봤어요 카카오토픽을. 근데 카카오토픽 경제 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경제 쪽이 필요한데 카카오토픽을 쓰더니 줌을 쓰겠다. 그래서 카카오토픽이 일단은 문화 컨텐츠 쪽에서는 좀 이슈가 될 수는 있으나 뉴스 포탈이 되기에는 카테고리 분류가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토픽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확산이 되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금 그 비즈니스로 이제 들고 나온 건데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오르고 있다. 다음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합병되고 나서 이제 그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보다 생각한다라면 오히려 네이버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강한 거 골프전이 올라가는데요. 골프전이요. 이제 이 골프전이 뭐 연중 최고가 뭐 흐름 가려고 좀 딱 준비하고 있고 연중 최고가인가 더 가는 건가? 처음에 이게 상장이 좀 내려갔던 것에 하면 거의 최고가거든요. 이게 뭐 이제 북미 어떤 또 뭐라 그래 총판 뭐 이런 건지 뭐 누구 협력을 한 거 뉴스 봤거든요. 약간 미국이랑 캐나다에 진출한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필드 나가는 게 워낙 싼데 겨울 시즌 골프 활성화 또 겨울에? 뭐 그럴 순 있죠. 눈 오고 막 비 오고 그런 데도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하여튼 좋은 건 좋은 거죠. 하나라도 팔면 플러스인데요. 그게 그렇게 그게 미국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60에 비를 뽑아 써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보면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서 몇 번 이슈가 됐었죠. 골프존을 가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담배 피고 돈 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짜장면 시켜 먹고.
당구나 그렇죠. 짜장면 시켜먹겠습니까? 이 사람이 네. 디테일이 없네. 네네. 저는 골프전에 이렇게 가면요. 아, 골프전 가서? 응. 아, 골프전 가서 그렇죠. 아, 골프전은 가는 걸 제가 싫어해요. 예, 예. 그런지 아세요? 똑같아요, 당구장하고. 담배 냄새는 없나요? 내기하러 가는 거죠. 담배 냄새는 없나요? 네. 아, 그래서 머리가 아파. 근데 내기하러 네, 좋아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튼요. 네.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노칩은 계속 이거 왜 이래? 이노칩 좋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이노칩 뭐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줘. 정전기 방지칩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왜 이렇게 대단히 이래, 이거? 정전기 방지 세라믹칩 만드는데 그거가 얘네가 특허를 갖고 있고 그거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3개, 일본에 2개, 한국에 하나. 이노칩이 중국에 납품하는 전체 매출 비중이 전체 그 양이 40%.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5개밖에 안 썼는데 세라믹 칩을 이제는 이게 고사양화되면서 13개씩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거기다가 일단 기술 장벽이 있어서 중국 애들 쉽게 못 만드니까. 네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지배구 저거를 뭐라 그랬잖아요. 그 주주. 자사주가 많다. 네, 자사주가 30% 이상이 돼서 실제 유통 물량이 10몇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 생기는 대로 얘네들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하거든요. 이거 놓고 보면은 가치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노칩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그런 업체들 뭐 화웨이라든가 뭐 이런 애고 이미 거래를 하고 있고 네네. 그런 거 놓고 보면은 뭐 가야 되는 그 IT 부품 소재들 중에서 가는 기업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노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플래그십 폰에 이제 기준이 되는 기업들이라고 하는 KH바텍 나 그것밖에 몰라. KH바텍이라든가 그리고 크루셜텍도 그거 했다고? 네, 크루셜텍도 뭐 그 분류 중에 하나로 지금 되고 있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쪽 기업들이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루컴도 움직이고 있고 기가레인 아침에 그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어제 좀 세게 올라왔었는데 오늘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네요. 보합권까지. 살아있어 지금. 네, 그래서 기가레인 뭐 이런 것도 역시 계속해서 살아있다. 그래서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쩌리들 아모레는 짱이라면 아모레가 겉쩌리 짱, 쩌리 짱이죠, 그죠?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쩌리 짱 좋은 거예요. 겉쩌리 짱 아니에요, 겉쩌리 짱, 쩌리 짱. 나 잘 모른다고 아니에요, 진짜로 쩌리 짱. 쩌리 하면 느낌 안 좋은데? 겉쩌리의 쩌리거든. 그죠? 겉쩌리의 쩌리인데. 박명수 같은 사람 쩌리라고 그러고 욕하는 거 아니었어? 박명수가 정준하를 얘기할 때 쩌리라고 얘기했죠. 박명수가 정준하를 얘기할 때 쩌리? 예, 쩌리. 겉쩌리 중에 짱이다. 에이, 이거 욕하는 거지, 이 사람아. 쩌리 짱인데. 2등도 아니고. 네, 2등도 아니고 겉쩌리. 나무래 쩌리 짱이래. 형님이 이제 아모레를 워낙 얘기하셨으니까. 이 사람 날 디스했네. 예, 근데. 나무래 쩌리 짱 2학년이라고 아까 그러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쩌리들이 오늘 움직여요. 진정한 쩌리들. 하나 갤러리아. MPK 이런 애들 로만서 이런 애들 쩌리들 오늘 역시 쩌리들도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만서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을 아는 사람이다 얘기했는데요. 정말 이거는 조사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이성원 대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이성원 대표가 처음 얘기한 다음에 주가는 더블 난 거 내가 인정을 해요. 네. 어디서 잘 주워 들어왔어. 네. 솔직히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내가 알아. 네. 다른 증권사에 우리가 딱 한 종목을 올 초에 얘기했던 양반이 있어. 네. 그분은 난데없이 MK 트렌드를 얘기했어. 네. 안 갔잖아 그때는. 쉬었지. 내가 얘기하니까 가잖아. 참. 네. 좀 심하시네 오늘이야. 네. 오늘 주가는 더블이 나고 있어요. 네, 올해. 네. MK 트렌드 이런 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요? 난 심하다고 봐. 저도 그래서 봤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지금 삼립식품이나 MK 트렌드나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MPK나 다 똑같은 시나리오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MPK 요새도 올라? 오늘 올라? 오히려 ACT보다는 훨씬 낫죠, 얘네들이. 뭐? ACT 뭐 이런 애들보다 훨씬 난 거죠. ACT는 숫자도 안 나오면서 가는 거고. 그잖아요. ACT는 숫자도 안 나오잖아요. MPK 이거 사상 체육과 가네? 네, MPK 가려고 그러네? 네, MPK도 사상 최고가 직전인데 솔직히 MPK는 욕을 하면 할 말은 없어. MPK는. 왜냐면 MPK는 아직 실적이 안 찍히니까. 근데 사실은 그 MK 트렌드는 실적이 찍혀요. 근데 토비스가 좋은 건 뭐예요? 실적이 찍히니까 가는 거잖아요. 토비스? 토비스 말도 꺼내지 마. 이따가 깜짝 놀랄 거 제가 단독 공개드립니다. 토비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토비스는 쩔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나 듣기도 싫어. 토비스는 정말 좋은 회사야. 그럼 배추속. 그냥 배추속으로. 배추속으로 해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MK 트렌드도 실적이 나오니까 가는 거고, 삼위각계도 실적이 나오니까 그 변동성이 생겨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별주다 보니까 변동성은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실적 숫자가 찍히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30평도 실적이 찍히는 거고, 근데 NK 트렌드는 실적은 안 찍히는데 시나리오는 같다. 크루셜텍하고 똑같은 거죠. 크루셜텍도 실적 안 찍히잖아요. KH바텍도 사실 실적 안 찍혔어요. 근데 가는 거잖아요. 나올 거라고. 나올 거니까.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슈 돌치고 본론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난데없이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출근해갖고 해서 이것저것 전 슬쩍 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특집 방송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방송에는 7시 40분에 들어가는 걸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저거 많이 봤거든요. 보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저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감동을 받아요. 제 진심이 여기서도 통하는구나 했어요. 알고 모르게 또 요번에 그거를 지금 막 미국에서 현지에서 하고 있는 게요. 갬블링 있잖아요. 갬블링. 도박 엑스포가 열리고 있어요. 도박 엑스포. 갬블링 인더스트리 엑스포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각종 도박 산업, 도박 산업에 대한 그 엑스포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 하다 보면 저는 막 차고 들어가. 뭐 뉴스가 또 있냐 막 찾아 들어가. 근데 매사추세츠 있죠. 보스턴 아시죠? 보스턴. 하버드 대학 있고 MIT는 바로 그 보스턴. 매사추세츠 전체 카지노가 7개 있다는 거예요. 7개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하나도 연결되는데 매사추세츠 역사상 최고로 큰 거. 그래갖고 윌 리조트 경우를 땄어요. 그래갖고 거기에도 슬롯머신 땡기는 거 있죠. 얘가 350개가 더 들어간대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좀 화면 좀 잡아주실래요? 뭘 잡고 있어 지금요? 제가 만든 게 있는데. 그거 좀 보여주세요. 아까 그 화면도 줘요. 예, 이거는 지금 도박 엑스포가 도박 엑스포라 갬블링 엑스포. 지금만 하고 있어요. 오늘 현재 하고 있어요. 오늘 현재. 예,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저 구글에 올린 거 쭉 뒤로 한번 잡아주세요. 뒤로 쭉 올려주시면요. 내용 보시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영상이? 영상 맞아요. 영상이 나오고. 근데 보면 지금 보세요. 지금 한 10페이지 정도짜리 한번 오늘 거 들어가시면요. 지금 얘네들이요. 그만큼 이제 갬블링의 그 카지노를 더 열려고요. 미국의 주정부에서도 난리 났다는 거예요. 논란 끝에 이번에 윌 리조트가 매사추세츠 바로 미국 최고의 어떤 부자들이 산다는 바로 매사추세츠에 또 들어가는 거 이번에 따은 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처음으로 얘네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미국의 갬블링 도박 협회들이요. 놀라지 마세요. 직접 고용 57만 명. 전체로 보면 170만 명이 지금 도박산업에서 고용되고 있어요. 이 중 정부 일자리도 20만 명이나 자기 고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매출이 810억 달러.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메리칸 인디아 때문에 많이 줬다. 거기서 40% 정도 되는 300억 달러는 아메리칸 인디아한테 주고 있다. 또 중요한 거. 세금 때문에 한다 그랬죠? 380억 달러 세금을 냈어요. 얼마나 좋은 애들이야. 얘네들이요. 경제 직접 유발 효과 1020억 달러. 이건 믿기 어렵고. 피고용인의 소비까지 포함하고 2,400억 달러의 총 고용 경제 효과예요. 얘네가 얘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이거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세요. 자기네 경제 이 산업은 항공 산업보다 더 크다. 그만큼 자기네가 더 기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카지노 산업 매출이 사상 최고 기록을 오늘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중요한 건 슬롯머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슬롯머신이요. 슬롯머신 업계 핫이죠. 제가 구글 걸 잡아주세요. 구글 거요? 제가 올린 걸 잡아주세요. 좀 올려주시면요. 슬롯머신 업계 핫 이슈가 신형 머신이 막 난리 나고 있어요. 신형 머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단순하게 땡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복합 머신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복잡한 것도 많이 하고 단순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있고요. 요즘 보면 그 게임을 통해서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고요. 이게 엑스포 나온 건데요. 이게 화면이 구워져 있죠. 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화면 죽입니다. 이 여자 기억하세요? 원더우먼. 원더우먼이 저렇게 늙었어, 아줌마가. 근데 원더우먼도 딱 이게 커브드 누가 만들었는지 난 몰라. 알 수가 없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여기 써 있지 않아. 근데 보면 이게 보시면 이 슬롯머신이 고성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형 머신이랑 연계합니다. 모바일이랑.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하다가도 자기 호텔방에 들어가서 되고요. 그런 걸 이용해 신형이 막 나오겠대요. 그래갖고요. 제목이 아주 기똥차요. 제목이요. 매드맨, 미친 사람. 제가 써놨잖아요. 이거 좀 봐주세요. 빨간 거. 그거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신형 머신들이 막 나오는 거. 좀 크게, 이거 좀 크게 보이면 좋은데. 그래서, 매드맨이라는 것도 있고요. 덕 다이너스티.
더 플린트스톤, 오스틴 파워, 그래같이 신형 머신들이 막 쏟아지고 있대요. 슬롯 머신들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형 머신들이 미친 듯이 팔리기 시작하고 지금 대세래요, 대세.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토비스라고 감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카지노 산업이 계속 붕괴하고 있다. 예? 그걸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그 라스베가스 샌즈하고 MGM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올라갔다 쉬고 있죠. 네, 계속 지금 쉬고 있는데 그런지 이쪽도 그런지 아세요? 지금 부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 라스베가스는 엄청 좋은데, 라스베가스는 엄청 좋은데, 어틀랜틱 시티가 좋게 엑스되고 있어. 왜냐면, 예전엔 동부는 다 어틀랜틱 시티로 갔거든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뭐, 메사추세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막 가는 거야. 네.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중요한 건, 카지노 산업 전체 매출이 오늘 현재 최고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연중 최고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최고 기록 성장하고 있다. 여기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광통에 대해서 얘기 잠깐만 하면 오늘 일부 시간 맞을 것 같은데요. 후광통이 말이죠. 지금 이게 아직까지 제도가 완전히 안 됐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거 매도할 때 하루 전에 주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불편하다. 디스하는 이게 그거 좀 봐주세요. 그건 무슨 얘기야? 예, 지금 봐드릴 텐데 후광통에서 그 얘기를 봤더니 매도할 때는 그 실물에 대한 입고 확인을 해야 된다. 공매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조치고 그래서 지금 그 나오는 얘기가 매도하기 하루 전에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매도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불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굳이 중국 주식 그 수수료 물어가면서 또 세금도 이쪽도 또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주식하고는 다르게 세금이 나오죠. 그럼요. 거래세 말고 또 이제 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중국 주식은.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뭐 악재다? 뭐 후광통 뭐 멘붕 중국 주식 팔려면 하루 전에 주문 내라고 이건데 그러니까 악재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게 네. 분명히 매매 편의성은 줄어드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좌가 외국에 계좌 있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홍콩 계좌가 있다 그러는데 한국 계좌를 통해서 연계해서 들어가니까 주식을 연계되는 그 작업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하는 거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네,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는 분명 기분 나쁜 거 어렵지만은요. 이거는 하여튼 매매의 편의성은 약간 떨어지는데 초반에 문제일 것이다. 나중에 돈 된다는데 왜 이렇게 또 안 풀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세금 문제는 아까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전 세계는 모르지만요. 대한민국은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네. 차익에 대한 실현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종목마다 내는 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을 모아서 냅니다. 1년 동안 주식돼서 얼마 벌었습니다. 얼마 손해 봤습니다.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없는 게 특이하죠. 그거는. 우리나라가 없는 게 특이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맞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받는 것보다 거래세에서 받는 게 더 크니까 이 세무당국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겠죠. 뭐 당연히 이건 교과서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무조건 내야 되는 건데 그건 뭐 의견이 다를 테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는요. 저희가 종목 레포트도 오늘 못했는데 이거 얘기하겠고요.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우리 결제 관련해서요. 이베이랑 페이페이랑 분리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 얘기하면서 관련된 시장 얘기까지 오늘 2부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11시 59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리포트부터 뭐 보고 들어가야죠. 리포트 보기 전에 한번 뭘? 아이폰 6 개봉기 한번 볼까요? 아이폰 6 개봉기? 네. 화면에서 잠깐 볼 텐데. 보자고요? 네, 박용만 회장의 아이폰 6 개봉기입니다. 아이폰 6인데 왼손에 반지를 끼셨네요. 네. 묵주 반지죠? 네. 네, 성당 나시나 보네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아이폰 6 별거 없구나. 지금 별거 없구나. 돈 주고 샀더니. 이거 별거 없네. 돈 주고 와서 이제 직원들이 시켰겠지. 직원들이 사갖고 왔겠지. 네. 야, 회장 쓰니까 빨리 갖고 와, 임마, 그랬겠지. 플러스는 못 사고, 물량이 없어서. 6라도 사서 이제 갖다 드렸을 텐데. 뭐 별거 없군. 딱 이런 느낌입니다. 케이스. 아이폰 6 플러스. 네. 우리가 많이 나온 김에요. 우리 이석준 대표 있잖아요. 창업이나 트렌드 하신 분이요. 지금 트렌드하러 이번에 북미에 출장하셨는데요. 어떻게 연락이 왔어? 네. 아이폰 6? 6 두 개를 사셨대요. 두 개 득템하셔갖고요. 플러스는 재고가 없어서. 플러스는요. 미국의 애플샵, 모든 애플샵,
캐나다의 모든 애플샵의 재고가 다 파기되거든요. 애플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근데 왜 플러스는 없어요. 근데 왜 별로라고 그랬죠? 아이폰 별론데 이렇게 얘기했지? 말을 끊는 재주가 있어. 아니 그리고 아이폰 6에도 하얀색이 있고요, 금색이 있고요, 네. 회색이 있어요. 회색이요. 네네. 회색이 간간히 16기가 있을 뿐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저분도 아까 회색빛 나는 거였잖아요. 그 뒤 케이스가 회색이었어요. 회색이었잖아요. 예, 예. 제가 느낌 봤잖아요. 네. 아마 저거 사온 사람은 요거 좀 먹었을 거야. 야 임마 6 플러스에 금딱지를 갖고 왔어야지 그랬는데 그래도 갖고 왔다고 했지만 회장님이 약간 마음에 안 드셨어. 그래서 이게 그 액션이 뭐 별거 없구만 이런 액션이었어. 사람들이 다 케이스를 끼우지만 네, 네. 그래도 골드를 좋아하거든요. 네. 골드가 중고값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슈피겐도 지금 갤럭시 노트 4 케이스가 나와 있다는 거. 네, 딱 저거죠. 네, 근데 그래서 아마 저분도 회장도 회색에 16기가를 사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우리 이석준 대표 두 개를 샀거든요. 자기 거랑 와이프 거 해갖고 다음에 오자마자 여기 또 출연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랑질을 하기로 했어요. 네네. 자랑질을 네. 하기로 했다는 거 일단 말씀드릴게요. 레포트 이제 볼 텐데요. 오늘 저걸 한번 봐주세요. 모처럼 또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혹시 100%짜리 아니야? 뭔가요? 그거 코롱 플라스틱? 호롱. 코롱 플라스틱 100% 아니었죠. 증거서 40%네.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대우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가 있다면서요. 코롱 플라스틱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볼 텐데, 이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그림을 좀 먼저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플라스틱 들어가면 이거 자동차에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자동차는 딱딱함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에게 충격이 그대로 화면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충돌이 됐을 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플렉서블한 재료가 들어갈수록 훨씬 더 지금 그 운전자에겐 더 안전하죠. 이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런 얘기야? 예예. 예전에 엔지니어링 얘기하던 플라스틱인데 어디 쓰이냐 뭐 엔진 커버, 휠 커버, 연료 캡, 연료 펌프 모듈 또 시작해서 에어백 커버, 와이퍼 블레이드 또 시작해서 헤드램프 베젤 뭐 다 이렇게 실린더 헤드 커버 뭐 이런 데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에서 과연 이제 몇 프로 비중이 이제 들어갈까라는 걸 보게 되면 자동차에서 지금 이게 쭉 보게 되면 자료가 있던데 자동차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재밌는 거는 자동차 무게가 나가는 거는 뭐 때문에 무게가 나가나요? 그 철판이지 뭐 철판 때문에 철판이나 무게가 엔진 많이 나갑니다. 철판이나 엔진이지 뭐.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조금만 들 써도 요거를 조금만 들 써도 그러면은 이게 대폭 무게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그죠? 문짝을인데 플라스틱 만들어? 만들 수 있죠. 문짝을? 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강도가 훨씬 더 높다라면 철만큼 나온다라면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말 되네. 그래서 이름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아니에요.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정말. 네, 그렇죠. 그럼 연비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미 자동차 소재에서의 부피 비중에서는 플라스틱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그런가? 테슬라에 그게 엄청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연비 때문에 알루미늄이라는 게? 앞으로 이 뭐 알루미늄도 이제 채택이 되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거든요. 네. 가격에 대한 쪽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비중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로 현대차의 그 연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미국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어느 정도까지 목선에 지금 차 있냐면 이제 더 이상 현재 그거를 팔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하이브리드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메이커별로 할당된 탄소 배출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지금 목표에 딱 찼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더 미국에서 그 자동차를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연비가 더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과징금을 때려 맞아야 그럼 되거든요. 이런 건가? 예를 들어서 엄청 연비 좋은 경차를 막 만들어갖고. 그렇죠. 엄청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유럽에다가 경차 판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유럽은 더 이게 그 규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연비 더 나쁜 차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차량별로가 아니라 제조사 메이커별로 이제 그 할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차를 더 많이 팔면은 사실 뭐 경차가 연비가 더 좋으니까 강준혁 같이. 네, 상관없는 거죠. 강준혁이 스파코는 아무리 봐도 안 어울려 근데. 그렇게 솔직히 안 어울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기아차하고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목전에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비 개선에 대한 쪽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듀얼 클러치라든가 뭐 이런 쪽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듀얼 클러치 네. 얘기하다는 게 뭐였죠?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도 3기 오토모티브 얘기를 3기
쳐봐. 3기 오토모티브도 뭐 듣긴 들었는데? 박스권이네요. 3기 오토모티브. 무상증자가 있었고요. 박스권에서는 계속해서 가져가는데 이런 쪽들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연비 개선에 대한 흐름들은 뭐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는 길. 이제는 팔기 위해서는 연비를 개선시켜야 되는 길인데 첫 번째는 이런 쪽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연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가 문제는 뭐냐면 워낙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데하고 하이브리드 연비가 값이? 아니 기술력이나 이런 게? 기술력이.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연비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뭐 디젤인데 막 13km밖에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 디젤이 한 13km 나오나요? 뭐 이런 거 갖고도 지금 막 광고하던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디젤이 20km 나오는 와중에 그잖아요. 그냥 디젤이 20km 나오는 와중에 하이브리드 디젤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면 네네. 일단은 현대차로서는 어느 쪽이 됐던 간에 빨리 지금 연비 개선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코롱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랑 상관없는 제 의견 하나 해도 돼요? 네네. 전 국회로 갈 사람이잖아요. 보내줄 사람이 없어 그렇지. 최소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혹시 또 알아요? 한 2, 3년 안에 제가 국회 방송에 어디 코너에 하나라도 전문가 행사하고 출연이라도 할지 코멘트. 못 가요. 왜요? 내가 막말 편집본을 만들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요? 네.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는 그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이런 데서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고급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이 지원해 줍니다. 세제나 이런 것들 뭐 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래갖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딴 나라에 비해서 어이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전 이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전 택시가 너무 고급돼 있다고 봐요. 고급져졌다고 보고 있어요. 택시가 이렇게 큰 차가 있는 데는 없어요. 일본은 참 중대형 차죠. 중형 차인데요.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 뉴욕만 뭐 조금 있었지만 그런 큰 차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택시가. 형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또 돼요. 고급질 준비해? 왜 뒷살 준비해? 고급진이 아니라 뒷살 준비랑 형이 뭐라 그러셨어? 뭐? 야 K5 택시 타니까 멀미나더라. 야 그랜저 택시는 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놓고선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건 내 취향인데 참. 이 사람이 개인적 얘기하고 하는 거야 지금. 나 인정할 거 인정해. 네네. 기아 자동차에 저는 K5는 택시를 안 타요. 네. 머리가 아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머리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쏠리면은요 토해 오버히트래요. 네. 새벽에는 있잖아요 미친 듯이 오잖아요. 네. 그게 보통 이 시간에는 K5 타고도 되는데 빨리 안 다니니까. 저는 새벽 5시 반에 가면요 올림픽대로 다 150km, 160km 쏘는데 막 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K5는 걔네들도 다 인정해요. K5는 약간 차가 쏠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건데요. 코너링이 되게 딱딱해. 몰라.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이거 말을 하던 게 뭐냐. 너무 고급져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부분은요 대부분 소형차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왜 말하냐면요. 지금 대표적인 저거가 프리우스잖아요. 네. 그 하이브리드 하면요. 휘발유랑 이렇게 배터리로 가는 거 하이브리드 대표적인 게 그건데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이런 쪽도 그렇고 제가 동부 요새 안 가봤는데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뭐 캐나다 이런 쪽 있잖아요. 대부분의 택시는 프리우스예요. 그 하이브리드.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차에 요번에 도요타 프리우스 택시가 300대가 깔렸잖아요. 네. 아직 못 봤는데요. 보지도 못했고 이미 2010년도인가 9년도에 그 뭐 소형 그 경차 택시도 이미 나왔어요. 기본료 1,800원. 분당했는데요. 네. 저는 그런 거를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랜저나 이런 거라 뭐 하여튼 소나타 이런 거 너무 비싸요. 너무 고급졌다고 보고 있어요. 택시가. 그래서 그렇게 쓸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딴 얘기 해드렸는데 뭐 얘기하다가 그랬죠? 그래서 뭐 지금 K5 때문에 뻑같네. K5? K5는 정말 나 택시 안 타. 특히 아침에 안 타. 그래서 K5 택시는 안 타죠. 토하는데 아침에? 네. 두 번이나 제가 오버히트 했어요. 그거 탔다가. 거기서? 네. 근데 그거는, 이거 K5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자기가 운전할 때는 내가 차이를 모르겠는데 뒤에는 완전 분명히 차이 난다. 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보고서. 해주시죠. 자기 때문에 흥분했어, 지금. 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디스하니 내가 크게 한번 쏜다. 크게 한번 쏴. 네, 뭘 쏴요? 하나대투증권인데요. 네. 아니, 한 번 내가 깐다고 자기를요. 또 이렇게 또. 내 뒤끝 있는 남자야. 뒤끝이. 당황했어. 뒤끝 있는 나는 사람들하고만 방송하면서 이렇게 당황은 안 하는데요. 완전 당황했어.
NH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NH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아침에는요, 이게 마이너스 보합 이렇게 갔었어요. 네. 근데 자랑질 한번 할까요? 네. 저는 프로그램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또 9시 5분에 또 얘기한 게 바로 이 주식을 얘기했어요. 아침에는 마이너스 1%였어요. 역시 파워가 있으시죠. 안 나가니까. 좋더라고, 그 방송이. 그 시간대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하나대투증권인데요. 여기는요, 목표 주가를 의연하게 13만 원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무슨 9만 원 얼마 10만 원 얘기한 데도 있는데요. 네. 하나대투증 의연하게 목표 주가 13만 원 유지했는데요. 지분 확대를 통한 대주주 경영권 강화는 긍정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갖고 이제 네이버에서 X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도 있지만요. 이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호 의장 개인인데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 누군지 몰라. 어떻게 됐건 개인이 샀어요. 1,158억. 네. 이것도 자금은 9월 29일 이준호 의장이 네이버 주식을 팔아갖고 2,400억. 중요한 건 남은 돈이 1,200억이나 남아있다는 거야. 네. 야, 이 얘기 듣고 뻥 터졌어. 남은 돈이 1,200억이야. 부러울 뿐이죠. 부러울 뿐이죠. 남은 돈이 1,200억.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더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남은 게 4.6%가 또 있대요. 네. 지금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 갖고 있는 걸요. 또 갖고 있다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얘기했던 거죠. 모바일 그 카지노 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드게임, 그건 이 대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보드게임에 이제 디스하는 건 그만이다. 그랬죠.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바일 포커, 뭐 상용화 등등 하면서 잘 긍정적으로 본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이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는 보고서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데브 시스터즈라고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 뭐? 점프해갖고 하는 거 게임. 뭐야? 그, 쿠키런. 그거 좀 그만해. 쿠키런의 개발사가 데브 시스터즈인데, 데브 시스터즈의 지분은 16.5%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누가 개인이 또? 아니, 얘네가. NH 엔터가. 근데 이제 이게 10월 6일 날 상장이 됩니다. 뭐야? 10월 6일 날 상장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NH엔터가 인수를 잘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뭐 대원 미디어하고 뭐 게임 개발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NH엔터가 그동안에 이제 이호준 지금 보게 되면은 이준호 의장 이호준인가요? 누구죠? 지금 이준호 의장에 대한 그 이준호 의장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예전부터 그 NH엔터가 그 보드진이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뭐 의사결정 구조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나 좀 근데 그런 이슈가 일단 해소가 됐다라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엔터는 앞으로도 상당히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기업 외적인 요소에서 상당히 좀 잘하고 있어서 숫자로 찍히는 거 말고 그 다른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오늘 저걸 한번 볼 텐데 뭐야? 우리 이제 차트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볼 텐데. 대한민국 SM. 네.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멀쩡하게 잘 나가던 이 SM이 요날이었죠, 요날. 네. 요날 이제 그 엑소 크리스 탈퇴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그 어제 이제 제시카가 탈퇴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도 있었냐면 엑소 루한이라고 있는데 걔가 아팠어요.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면서 야 루한도 뭐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이게 고질적인 리스크로 정착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벌써 3년 전에 아니 이거하고 네. YG하고 만약에 본다면 네. SM은 그러니까 지금 제시카가 나간 이유도 이거잖아요. 야, 나 패션 사업 할 건데 회사에서 하지 마! 한 거고, YG는 패션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품 이런 콜라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YG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SM은 다르다 했지만, 이젠 좀 시간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사람들이 그 선호도는, 네. 연예인들의 선호도는 좀 저게 YG가 많다는 것은 그 슈퍼스타 K 말고 SBS에서 매년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YG를 선택해갖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JYP했다가요. 네. 그건 선호도는 있겠죠. 네네. 그래갖고 왜 그 SM에서 처음에 보아가 2년 네. 나오다가 안 나왔잖아요. 네. 왜 안 나왔겠어요? 자기 선택 안 받으니까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그건 이제 그런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약관이라는 거 계약서가 있잖아요. 네. 자기 말대로 하면 평생 계약을 해야죠. 못 나가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표준 약관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이건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SM이나 YG, 저도 YG를 더 좋아하죠. 주식이랑 상관없이는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SM이 훨씬 더 자금력이 있고, 안정되고 오래됐으니까 SM을 쉽지 않다는 보고 있고, YG는 저는 회사는 거기 엔터테이너는 좋아하지만 회사를 보면 약간 갸우뚱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덜 체계화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계속 뭐 이거 증자하고 시비 발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번에도 뭐 했잖아. 루비통 또 증자했잖아. 제3자 매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비. 몰라요. 저는 그런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네. 복잡하면 계산도 해야 되고요. 뭐 주주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거 딱이다. 딱 별로 싫어요. 계산도 해야 되고요. 뭐 주주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거 딱이다. 딱 별로 싫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 아까 궁금했던 게 아까 뭐 증권사 이 애널리스트가 쓴 LG 디스플레이 투자 의견 숏 아이디어 이 4가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좀 얘기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좋아하죠. 여전히? 네. 저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정말 왜 애플 와치가 계절성이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애플이 됐건 삼성이 됐건 누군가나 지금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많이 쓸 거고요. 네. 수많은 사물 인터넷 보세요. 전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로봇 청소기다. 아니면 전자레인지다. 냉장고도 다 사물로 엮겠자는 거잖아요. 엮자는 거잖아요. 네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물로 엮을래 그러면 버튼만 있으면 되겠어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쵸. 텔레비에도 돌아가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냉장고나 세탁기에 다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단순하게 네. 모바일들이 많이 필요한 것만큼 그것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면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누가 뭐래도 콜라보레이션의 왕이다. 콜라보의 왕이다. 네. 이거 슈퍼스타키도 콜라보가 중요하더라만. 그러니까 콜라보가 지금 대세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핵심적으로 짚어야 되는데 못 짚었던 거. 뭐요? 이베이 페이팔. 그 얘기 하려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오늘 같아요. 보면 이거 쳐주세요. 차트 하나 네. 쳐주세요. 이베이라고 쳐주세요. 이거 그냥 네. 치시면 돼. EBAY 그냥 내자 치면 될 겁니다. EBAY. 이게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7.54% 네. 올라갔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는 훅 급등해버렸는데요. 급등했네요. 네, 이게 그림 이게 갭상승해서 그냥 연중 최고 쭉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갭상승한 거 이렇게 헷갈리는 고기 좀 잡아줘요. 딱 말로 고기 갭상승인데요. 7%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불리했느냐? 왜 불리했다고 보세요? 뉴스 보니까 칼 아이칸이 야 니네들 같이 있는 것보다 따로 있는 게 더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 같아. 짜게 이렇게 요구했다고. 그렇죠. 예. 이게 2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네. 근데 얘네가 뭐냐면 여기 CEO가요. 네. 2년 동안 반대를 했어요. 우린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똑같은 사람이 이제는 헤어져야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요, 오늘 발표하는 이베이 쪽의 CEO는요, 제가 알기엔 그만둬요. 이번에, 그러니까 분리하고 해야 되고요. 이 페이페일 쪽에 했던 애가 더 올라가 뭐 이런 승진하는데요. 내부적인 건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게 헤어지는 이유는, 이번에 떨어지는 예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2가지 시장, 아까 알리바바 때문에 지금 유통망이 파괴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유통망이 급변하게 변하는 거야. 이 온라인 쪽에서도요. 또 한 차례 급변은 보이니까 또 한 차례가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요. 결제 시장에 또 한 차례 변혁을 이끌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가 합쳐지면 똑같은 논리죠. 네이버랑 NH는 했을 때 뭔가 늦어졌다. 그 얘기를 얘네가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분리하자는 거예요. 내년도 중반까지 해서 그러니까 분리하면서 재상장이 되는 거예요. 분리하고 이제 이건 이베이가 유지되고요. 페이펠이 내년에 상장됩니다. 페이펠이요. 그래서 페이펠이 상장되면 우리나라 결제 관련주가 뭐 있는지 모르지만 결제 관련주 그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또요. 예, 근데 그게 있는데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페이펠을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결제 관련주가 올라간지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또 한 번 칼 아이칸 사람이 등장하더라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칼 아이칸이라는 사람은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생긴 거는 약간 인상 뭔가 뭐라 그러지? 자기 옹고집이 있는 할아버지가 생겼어. 쉽게 보면 웬만하면 자기 고집이 엄청 센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인상이거든요. 네. 칼 아이칸이요.
카이칸이 작년부터 특히 올해부터는 주식 올해 1월까지 주식 계속 늘려버렸습니다 이거요. 주식이 많아요 이 양반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분리해서 회사 가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는 들었지만 슬쩍 트윗 한마디 했어. I am so pleased. 나 엄청 기쁘다. 걔네들 결정해. 자기 기분 좋죠. 주가 7% 또 올랐으니까.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요. 오늘 또 한 차례 나온 것이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행동하는 투자가들의 힘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요. 이베이 포인트는요. 앞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베이 사장이 욕먹는 거는요. 너희 그럼 한 달 전은 왜 그렇게 반대했냐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까 그 사람이요. 네. 카라이칸 네, 그 사람.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진 좀 보여줘봐. 이 양반이요. 뭔가 독하게 생겼어요. 네. 고집이 보통 사람 이 사람아. 이런 사람 보면요. 웬만한 고집 안 꺾여. 저런 사람 보면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인 거야 지금. 행동하는 투자가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사잖아요. 뭐 샀다 팔았다 하지만 이게 행동한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미국인의 시각이 있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시장에 대한민국 시장에서 뭐 아직까지는 멀었죠. 아직까지는 주가 올라갈 시기도 아니고 실적 떨어졌지만 실적만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고 그런 얘기가 불거질 때 제가 봤을 때 행동하는 투자가 얘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혼자 이건 소설 쓰면요. 이정 부회장이 정식으로 회사에서 책임지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딱 되는 날. 제대로 정말 삼성그룹의 회장직이 올랐을 때는 행동하는 투자가의 목소리가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많은 게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시장이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지만 행동하는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주식, 특히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 채널K 선생님들이, 채널K의 우리 선생님, 우리 1500분의 이분들은 네. 알고 있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죠. 아니 삼성전자가 못 벌어도 연간 16조는 벌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악으로 가정해도 그러니까 오늘 JP모건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만 파는 게 아니다. 핸드폰도 팔고 그래요? 디스플레이도 팔고 다른 가전제품도 팔고 있다. 이게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라는 기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오히려 애플은 스마트폰에 집중화되어 있지만 삼성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더 강점이다. 우리가 애플을 장기적으로 삼성을 더 좋게 보는 이유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맥을 또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댓글 좀 봐주세요. 네. 오늘도 보면 댓글에서 또 뭐요? 그거나 자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왜 합니까? 다 자기 자랑질이지 뭐 자기 칭송하는 자체. 딱 TV. 네, 한번 보시죠. 그 학령님과 유머 코드가 같은 애청자입니다. 애플망고님이네요. 내뱉는 말에 혼자 뻥 터져서 배꼽 잡습니다. 남편이 고학력을 앞세워 제게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대부분 맞는 편이라. 고학력? 네. 그런데 이번엔 좀 의심스러워요. NHN엔터가 전자상거래를 키울 거라며 이준호가 이호준 씨죠? 예. NHN을 키운 사람이라면 NHN엔터에 투자하라는데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학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전 의견이 없죠. 네. 오늘 의견은 한국투자증권. 네. 거기서 한국투자증권 샀는데 떨어지면 한국투자증권에 집중적으로 전화하면 돼. 네네. 항의 전화. 알림님께서. 알림 자주 쓰시는 분인데? 예. 필라코리아, 코스맥스, 아모레, 토비스 이런 거 너무 급하게 올라 왼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도 이학령 위원님 본인이 말씀하신 그 주가가 이렇다고 언급도 안 하시니 너무 겸손하고 점잖으십니다. 국회를 보내줘. 네. 국회로 보내드리라고. 제가 국회 방송을 보내줘야 돼. 네. 면세점 사진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분? 몰랐습니다. 알림님이 올리신 거네. 맞아. 내가 말씀 지웠어. 근데 잘 지우셨어. 이거는 우리끼리는 상관없지만 혹시 호텔 스타에서 보면 항의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전기차님은 어저께 했고요. 네. 오늘은 그래도. 네. 제 팬이 2명 있다는 거 알아. 네네. 머니위크도 구독 시작하셨대요. 어디요? 알리님께서 이학령님 위원님 말씀대로 머니위크 구독도 시작했습니다. 제 4번 넣으면 저한테 보너스라도 1,000원이나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거기 머니위크는 잘 나가는 게 있는데 머니위크의 핵심은 사장님이 여자예요. 네. 그 여자분이 저를 좋아해요. 네, 그리고 국장님도 저를 좋아하는데. 네. 겸손해서 좋아요? 그분들도 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변함없이 아니죠.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인가? 오늘요? 수요일인가? 네, 수요일. 아, 수요일. 아, 내일이 마지막이야. 네. 이번 주는요. 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